차두리, 갈 땐 가더라도 이 말은 할게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차두리의 한방에 무너진 축구협회. 위르겐 클린스만 전 축구대표팀 경질은 대한축구협회 임원회의와 전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된 일이다. 전임 강화위는 마이클 뮬러 위원장 주재로 박태하 현 포항 스틸러스 감독, 최윤겸 현 충북 청주 FC 감독 등이 포함됐다. 이들이 클린스만 선임 후 처음으로 모인 회의에서 경질을 결정, 정몽규 회장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이후 클린스만 감독 경질과 함께 정혜성 위원장 중심의 새 전력강화위가 꾸려졌다. 정 위원장은 윤정환 강원FC 감독, 고정훈 김포FC 감독 등을 구성해 새 감독 선임에 열을 올리고 있다. 26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 호텔에서 하나은행 K리그 2024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만난 최윤경 감독은 전력강화위가 있는 줄도 몰랐다. 라는 클린스만의 대답을 끌어내는 질문을 했었다고 한다. 아이돌 그룹 샤이니 민호 아버지로 더 잘 알려진 최 감독은 공교롭게도 질문은 제가 했었다. 그 질문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를 물어봤고 강화위 존재를 몰랐다고 그러더라.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뜻 아닌가? 밀러 위원장이든 황보관 기술국장이든 말이다. 전혀 몰랐다고 하니까 질문하기가 그렇더라, 라고 답했다. 그래도 클린스만 경질은 피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클린스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강화위가 소집됐고 경질권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나. 빨리 자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K리그 개막이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기사 하나 나오지 않지 않나, 라고 말했다. 청주에 어떤 선수가 오느냐보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 여부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들었다는 최 감독은 그 사람의 능력과 이제까지의 행보와 상관없이 빨리 정리해야지 이 이야기들이 없어지지 않나 싶더라. 라며 대표팀 이슈다 모든 것을 덮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인 것에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11개월 동안 클린스만이 지휘봉을 잡은 사이 정식 위원회를 열지 못했던 것을 두고 최 감독은 축구인들의 반성을 촉구했다. 그는 클린스만과 축구협회를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들도 역할을 못했다. 더 목소리를 높였어야 했다. 뒷북이나 마찬가지지만 더는 할 말도 없었다. 위원으로 위촉됐으면 그런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항의도 하고 행동을 했어야 했다. 라며 역할론을 강조했다. 모든 위원을 자격 미달로 평가한다. 라며 사견을 전한 최 감독은 위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었다. 역할을 못했으니 쥐 죽은 듯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강화위원 구성에서 K리그 감독은 빼고 쉬고 있는 지도자나 기술연구 그룹, TSG, 경기감독관 등 실질적으로 현장을 더 자주 접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감독의 생각이다. 그는 감독이 팀 훈련, 시간을 빼서 위원회에 참석한다. 예를 들어 윤정환 감독도 하루를 버리며 이동한다. 미디어데이야 준비했으니 그렇지만 강화위를 화상회의로 끼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지 않나. 프로팀 지도자로 있는 분들은 뽑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주장했다. 소위 거수기, 얼굴마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는 얼굴만 보여주는 역할만 할 수 있다. 적어도 경기감독관처럼 경기장을 자유롭게 출입해서 신인 선수들을 발굴해 추천하는 일들이 동반되는 것이 중요하다. 차두리 코치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가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는지 모른다. 코치가 선수를 봤다고 복합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라며 실질적으로 현장을 누비고 연구하는 지도자들이 강화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낫다는 반응을 보였다. 물론 현직 신임 위원들이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팀을 돌보는 것도 시간이 부족하니 조금 자유로운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다. 일정한 비용을 지급해 권한을 부여해야 더 열성적으로 선수도 찾고 추천하면서 대표팀 평가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P급 지도자들이 공부도 되고 서로 윈윈하는 방식이어야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된다는 것이 최 감독의 지론이다.
축협, 팬들 분노에 이제서야 응답? 국민 정서 무시하면 안 된다. 대한축구협회, KFA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후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로 꾸려 차기 사령탑 선임 작업에 착수했다. 총 3차례 회의 끝 27일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임시 사령탑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황 감독은 A 대표팀을 이끌고 다음 달 21일, 홈, 과 26일, 원정, 열릴 태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3, 4차전을 연달아 치를 예정이다. 이후 협회는 5월 초까지 정식 감독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앞서 1차 회의에서 임시감독이 아닌 정식감독 선임으로 뜻을 모았다. 정혜성 협회 전력강화위원장은 이 경기만 하려고 오는 감독이 있을까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급하게 정식감독을 선임하면 제2위 클린스만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컸다. 당시 후보군은 국내 지도자로 추려졌는데 K리그 현직 감독까지 하마평에 올랐다. 그중 울산 HD 홍명보 감독이 후보로 거론되자 울산 HD 서포터스, 처용전사는 이를 반대하는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비난 여론을 의식한 협회는 2차 회의에서 방향성을 재설정했다. 정 위원장은 후보자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지도자들이 논의되면서 부정적 여론이 불거졌다면서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고 K리그도 존중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식 감독을 뽑았는데 지지를 받지 못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방향을 바꾸는 게 맞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좋은 감독을 신중하게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고 결국 임시체제로 다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결국 정식 감독, K리그 현직 감독 등 팬들이 반대했던 조건을 배제했다. 그 결과 황선홍 감독 임시체제가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황 감독에게 A 대표팀 겸임은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U23 대표팀은 오는 4월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권이 걸린 아시아 축구연맹 AFC U23 아시안컵을 앞두고 있기 때문. 그럼에도 전력강화위는 황 감독의 겸임은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위원장은 다른 나라에서도 필요한 경우 A 대표팀과 23세 대표팀을 겸임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황 감독은 올림픽을 준비하는 협회 소속 지도자이고 국제 경험과 아시아 축구에 대한 이해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겸직 사례가 종종 있었다. 베트남 감독을 맡았던 박항서 감독과 일본 대표팀의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 등도 A 대표팀과 U23 대표팀을 겸임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2명의 겸임 감독이 존재했다. 허정무 감독이 1999년 1월부터 2000년 9월까지 A 대표팀과 시드니 올림픽을 이끌었고 핀베어백 감독이 2006년 7월부터 2007년 8월까지 A 대표팀과 도하 아시안게임 대표팀, 베이징 올림픽 대표팀, 예선을 지휘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황 감독이 파리 올림픽 예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 대표팀을 임시로 맡아도 무리가 없을지 다각도로 검토했다면서 본인이 일시적으로 2개 팀을 맡을 의향이 있고 구상이 있다면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할 후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황 감독을 위기에 몰린 한국 축구의 화살바지로 내세운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책임 전가는 아니다. 라면서 전력강화위원장으로서 전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3월 A매치를 마친 뒤에는 정식 감독 선임 작업에 매진해야 한다. 정 위원장은 국내 감독과 외국인 감독 모두 후보에 두고 5월까지 선임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감독들도 한국 사령탑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협회 인맥을 통해 외국인 감독들이 관심이 있다는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음 회의 때 기준점을 잡고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다음 달 11일 3월 A매치 소집 명단 발표와 함께 황 감독 선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3. 연봉 4배 인상 340억 풀베팅 리버풀행을 막아라. 12연패 실패. 명문 구단의 승부수 EPL만큼 최고 대우. 물론 클롭 감독은 지난해 연말 구단과 상의. 이 같은 결정을 내린 후 한 달이 지난 1월에 이를 발표했다. 구단은 후임자를 물색했고 곧바로 사비 알론소 분데스리가 레버쿠젠 감독이 영순위 후보로 꼽혔다. 알론소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리버풀에서 미드필더로 활약했기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알론소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레버쿠젠을 무패의 강팀으로 만들었다. 현재 리그 23경기 동안 19승 4무를 기록 중이다. 바이에른 뮌헨이 추격하고 있지만 우승은 거의 레버쿠젠의 것이라고 할 정도이다. 알론소 감독도 올 시즌이 끝나면 레버쿠젠을 떠날 것이라고 구단에 통보했고 이를 허락을 받았기에 다른 팀으로 이적이 가능하다. 리버풀뿐 아니라 현재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가 참전을 할 것으로 알려져 그의 선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모두 알론소가 현역 시절 뛰었던 팀이다. 이런 상황에서 분데스리가 라이벌인 바이에른 뮌헨이 알론소 영입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한다. 데일리 스타는 25일 바이에른 뮌헨은 사비 알론소의 리버풀 합류를 막기 위해 연봉을 4배로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리버풀이 알론소 영입의 선두주자로 나섰지만 바이에른 뮌헨도 올 시즌 알론소의 지도력에 감명받은 후 그의 영입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미 바이에른 뮌헨은 토마스 투엘 감독을 경질하기로 발표한 상태이다. 그도 올 시즌까지만 뮌헨을 지휘한다. 바이에른 뮌헨은 알론소 영입을 위해서 연봉을 무려 4배나 올려줄 작정이다. 현재 500만 파운드인데 2천만 파운드로 베팅할 계획이라는 것이 언론의 보도이다. 이 같은 금액은 분데스리가 역사상 가장 높은 연봉이다. 또한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최고 감독인 펩 과르디올라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 바이에른 뮌헨이 얼마나 알론소 영입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연봉 2천만 파운드라는 엄청난 계약 조건으로 인해 리버풀이 알론소의 영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한다. 생각보다 워낙 큰 베팅이 들어왔기에 리버풀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포기할 정도라는 것이다. 현재 투엘은 약 1,000만 파운드를 받고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2배가량을 알론소에게 베팅할 수 있는 여력은 해리 케인 덕분이라고 한다. 케인이 영입한 후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언론의 분석이다. 참고로 이번 시즌이 끝나면 안필드를 떠나는 클롭의 연봉은 1,500만 파운드로 알려져 있다. 이보다 30% 정도 더 많은 연봉을 알론소에게 지급해야 리버풀은 영입할 수 있다. 사실 알론소는 맨체스터 시티 감독인 과르디올라의 제자이다. 선수 생활 마지막을 바이에른 뮌헨에서 했는데 당시 감독이 과르디올라이다.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은 맨시티로 이적한 후 알론소를 코치로 데려오고 싶어 했다. 하지만 알론소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